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강의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예, 벽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온라인 강의가 훨씬 힘들고요. 특히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일 쉬운 건 대면 강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 마지막으로 이제 녹화 강의는 여러분들 전혀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조금 이제 중간에 쉬고 다시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수업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제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인사도 해주셔야지 또 제가 이제 기분 좋고 또 강의가 재미있어서 또 강의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가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웃어주시고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이어서 조금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요건 좀 빨리 끝낼게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끝내서 정체 실패 부분을 다 끝내고 다음 월요일 날 여러분들 하고 좀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또 토론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의를 공유를 할게요. 예,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죠?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레셔널 이그너런스에 의한 이제 정치의 실패, 정책 결정의 실패를 배웠는데 이걸 이제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아이언 트라이앵글 철의 삼각이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철의 삼각 모형은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은 내셔널 이그노런스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지만 반대로 소수의 이제 이익 집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정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결정자인 관료와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연합을 형성해서 정책 결정을 독점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철의 삼각의 이제 3대 축인 이익 집단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레지슬레이터, 국회의원, 뷰로크래트 관료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의 합리적 무지를 이용해서 정책을 독점을 하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이제 윌슨의 팔러틱스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기업가적 정치, 엔터프레니얼 팔러틱스와 클라이언트 팔러틱스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클라이언트 팔러틱스에서는 자기의 이제 소수의 편익, 소수 집단의 편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합을 형성하고, 엔터프레니얼 팔러틱스 기업가 정치에서는 자기의 비용들, 정책 결정을 위한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관료와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연합을 하죠. 그래서 지금의 의대 파업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전에 이제 혈화상각 모형에서 봤을 때 이익 집단과 관료와 이제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의사 집단으로 의사협회는 관료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아까 고객경지에서 이제 의사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연합돼 있었는데, 아이언 트라이앵글 체제가 굉장히 공고화돼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깨져나가는 상태죠. 깨진 상태. 어, 그래서 박민수 차관 고위 관료인 박민수 차관과 지금 이제 갈등이 심하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의사협회, 의사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굉장히 이제 깨져나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책학적으로라든지 이런 정치 경제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아마 많은 이제 연구 보고서들이 아니면 이제 연구 논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언 트라이앵글
리 어떻게 깨지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깨진 이유는 이거를 유지하는 이익들 있죠. 예, 이 철의 생각을 유지하는 이익들, 레지슬레이터나 뷰로크래트의 이익, 유지의 이익보다는 뭔가 이걸 깨물어서 얻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이 레지슬레이터하고 뷰로크래트,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철의 생각을 깨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정치의 실패, 모든 정치의 실패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에요. 대리인 문제. 그렇죠. 사실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는 굳이 이제 뭐 정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고용하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우리 트랜잭션 코스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가 변호사를 고용한다거나, 그쵸? 내가 회계사를 고용한다거나,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전문가 집단을 섭외를 했을 때 그 전문가 집단이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느냐? 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은 정치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프린시펄과 에이전트의 유틸리티가 아,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쵸? 프린시펄이 이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대리인이 자기를 극대화하는 거랑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이 틀리고요. 이런 이제 차이는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두 집단 간의 정보 격차가 있을 때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요. 이게 어시메트리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제 베이직 티어리는 프린시펄이 B는 프린시펄이고 A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하이어하고 에이전트는 이제 프린시펄을 위해서 이제 퍼폼 성과를 냅니다. 예. 그래서 예. 잠시만요. 음, 컴퓨터 공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좀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이걸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를 잠깐만 해제해 볼게요. 네,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녹화 중인데 공유가 되고 있군요. 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제 이제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 정부와 정책에서는 프린시플 에이전트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선거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 국민들, 우리 선거를 통해서 에이전트, 우리 일렉티드 오피셜 아까 말한 일렉티드 오피셜과 어포인티드 오피셜들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이 이제 엘렉티드 오피셜과 어포인티드 오피셜이 이제 프린시펄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되는 일하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전통적인 행정학이나 전통적인 정치학에서는 이 에이전트를 공자, 아주 이제 부처, 석가모니 그럼 이상적인
이제 이 프린시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인을 위해서 이제 사심없이 일하는 이제 선한 존재로 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관료가 이제 어떤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갔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공공선택론에서는 이 에이전트도 사람이다. 자기의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프린시플과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은 어떤 형식으로 발생을 할까요? 두 가지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역선택과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역선택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뽑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선.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포퓰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에이전트를 뽑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인슈런스, 일렉션, 론 뭐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그쵸?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 역선택 이론은 인슈런스, 보험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할까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보험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이 보험 가입에서 역선택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쵸? 당연히 담배를 피는 사람이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면 자기 건강에 대한 위험. 그럼 뭘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뭘까요? 역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뭘까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을 보험 가입자로 많이 확보해야지 돈이 적게 나가는데. 그렇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예, 예, 담배 흡연을 통해서 폐암에 걸리면 보험료가 많이 나겠죠. 역선택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보험회사 이론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일렉션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모르겠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역선택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올까? 이재명이 한다고 잘할까?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면 제가 MA라고 써놨는데 뭘까요? 뭐 이거는 이제 역선택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메리지입니다. 결혼, 메리지. 결혼은 역선택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쵸, 잘못된 선택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제 거래입니다. 우리 결혼도 거래라고 보면 사실 되게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공공선택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계약 관계라고 봅니다. 그쵸? 결혼을 하는 유틸리티 있죠? 결혼을 하는 유틸리티가 그쵸? 결혼을 하지 않는 유틸리티보다 더 클 때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출산했던 거죠. 그쵸?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유틸리티 차원에서 보면 그렇죠. 조금 너무 교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학에서 뭐 공부 선생님 배우는 것처럼 사실 많은 부분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거래로 봤을 때는 그렇죠? 공공 선택론에서 말하는 잘못된 에이전트를 뽑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 유틸리티적인 측면을 보다는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유틸리티를 그러니까 단기간에 유틸리티를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유틸리티를 지속적으로 주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역선택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그쵸?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대리인이 그쵸?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대리인을 뽑은 후에 대리인이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공무원들, 뭐,
무사 아니란다거나 뭐 횡령을 한다거나 부패한다거나 이런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뭐 최근의 예로 윤석열은 대리인이에요, 대통령. 그럼 뭘까요? 윤석열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뭐 혹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뭐 가족을 위해서 이제 방탄, 검찰 인사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그렇죠. 장모님도 풀어주고 뭐 이런 그것들은 분명히 이제 도덕적 해예요. 이게 죄인 대리인에서 말하는 이제 도덕적 해는 심플해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주인 대리인 관점에서 이제 정책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이런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들인지 민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됐죠. 뭐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고용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간과 회사 간의 어떤 그런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를 MIO라고 합니다. MIO.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좀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M은 모니터링이고요. 그다음에 I는 인센티브고요. O는 오너십입니다. 오너십.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이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소유권, 오너십을 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까요?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거, 모니터링. 근데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 코스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감지를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코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인센티브.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을. 그렇죠. 우리가 성과급제 같은 게 이제 주인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된 대표적인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제도입니다. 그쵸? 네. 마지막으로 뭘까요? 오너십은 뭘까요? 오너십은 대리인을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리인을 주인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끔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너십 전략을 어떻게 쓸까요? 직원들한테 뭘까? 아니면 이제 고용 관계인한테 우리 사주를 주는 겁니다. 우리 사. 그래서 주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주가가 올라가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MIO를 쓰고요. 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고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M 모니터링이나 인센티브나 오너십 외에 이제 대리인들의 일을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처럼 계약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나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대리인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그다음에 뭐 대리인의 능력과 역량, 도덕을 높이는 경우는 너무 이상적인 일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주인이 뭔가 대리인을 일이 잘하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전문성을 키우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MIO를 많이 씁니다. 모니터링 인센티브 오너십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는 그쵸, 이 정치 체제에서 발생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그쵸, 요구와 지지, 프린시플의 요구와 지지라면 이제 환경, 산출, 대리인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산출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쵸? 잘못된 대리인, 애드버스 셀렉션 하면 아니면 이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면 이 산출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people empower government to work for their benefit or welfare라고 해서 뭘까요? 여기 일렉션이죠, 일렉션. 일렉션은 대리인을 뽑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이 두 개 다 일렉션입니다, 일렉션. 그래서 일렉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필연적인 문제는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죠. 그렇죠. 이게 정부 실패로서 대표적인 정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정부 실패가, 주인 대리인 관점에서 어떤 정부 실패가 있을까요? 그쵸? 예. 예, 이제 문제는 주인이 못 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대리인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에드워스 셀렉션. 그쵸?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못 가, 예. 우리가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 방지역에서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인들은 못 가. 시간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리인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레셔널 이그너런스 관점에서 대리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유인도 작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리인들이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시간을 쏟거나 비용을 쏟으면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효용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에이전트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셔널 이그너런스처럼. 그렇죠. 이건 이제 주인 관점에서의 이제 정부 실패고요. 주인들이 이론에 의한 정부 실패고, 주인의 능력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대리인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이제 대리인이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일하는데, 대리인한테 뭔가 너무 많은 권한, 이거 우리가 디스크레션이라고 하죠. 대리인한테 너무 많은 재량이 가게 되면 뭔가 그 재량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규제를 만든다거나, 그렇죠. 예산을 나눠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의 재량을 높여서 여러 가지 뭔가 혜택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의 남용, 규제의 신설. 특히 이제 관료 재량 중에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 검사의 인다이트먼트 기소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검찰만이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그 재판에 안 넘기면 죄를 지더라도 재판에 안 넘기면 이제 뭘까요? 죄가 안 되는 거죠. 재판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재량이에요. 검찰 측면에서. 프로시큐터도 못 가요. 우리 대리인입니다. 근데 대리인이 못 가. 주인을 위해서 공정하게 판결이나 공정하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기소권을 독점을 하면서 그쵸? 자기한테 유리한 이제 범인들만 재판에 넘기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기소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소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이게 왜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은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임료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범죄를 짓고 검찰한테 이제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관 검사를 변호사로 사용을 하면 그렇죠. 엄청난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들은 엄청난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같은 경우도 볼까요? 대리인 또 재량을 남용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재량권을 남용한 이유는 결국 뭘까요? 모랄해저드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뭐 렌트 시킹을 한다거나 부정부패, 뇌물을 받는다거나 포크배럴을 한다거나 그다음 뭘까요? 우리 이 예산 극대화 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예산 극대화를 한다거나 파킨슨 노처럼 자기 인원을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거나 뭐 하나 더 배운 거 있죠? 널리비의 관청 형성 고용이라고 해서 뷰로 쉐이핑이라고 해서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이제 정부 실패죠. 프린 에이전트 프로블럼의 정부 실패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제 프리젠트 에이전트 프로블럼에는 정부 실패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MIO 배웠죠? MIO 전략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모니터링 스트래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을 직접 하지만 그 정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뭘까요? 평가를 한다거나 감사하고 평가를 하면 어때요? 그, 예, 공무원들이 이 감사나 평가 결과가 두려워서 열심히 일하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니터링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도 주기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정부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합니다. 인센티브 스트레tegy 있어요. 퍼포먼스 베이스 페이. 근데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공공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그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이제 급여를 주면 되는데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왜 안 될까? 예, 공공부문에서는 퍼포먼스를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오너십 스트레러지 주인의식을 키워준다. 그쵸? 그래서 공직 봉사 동기,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컬래버레이티브 거버넌스에서 뭘까요? 하여튼 이제 협동, 음,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내가 이제 공직의 주인, 우리가 전통적인 행정에서 강조했던 이제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을 키워주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이제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아, 예, 저는 이제 그냥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긍심 느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는데 열심히 일할까요? 대인이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IO 중에 인센티브 스트레러지하고 오너십 스트레러지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인센티브 스트레러지는 공공부문에서 잘 작동이 안 되고요. 오너십 스트레러지는 너무 이상적이야. 결국은 이제 모니터링 스트레러지로 가든지 그다음에 뭘까요? 이게 스페시핑 잡. 이건 이제 리갈 컨트롤이라고 들어봤죠? 제가 정부할 때 했던 것처럼 뭘까요? 매뉴얼이나 법을 아주 촘촘하게 구성을 해서 매뉴얼이나 법을 촘촘하게 구성을 해서 뭘까요? 공무원들이 그거대로 하게 돼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이는 거예요. 룰 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페시파인 잡. 근데 이건 뭐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경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오송에서 에, 그 댐이 무너지는데, 그쵸? 제방이 무너지는데 그 절대 지키다가 그치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플렉서비티를 제한한다는. 그래서 이걸 국학에서 나온 게 적극 행정이라고 들어봤죠? 내가 얘기했었죠, 적극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났으면 면제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와레스라고 돼 있잖아요, 와레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적극 행정이에요, 적극 행정. 그다음에 시민 참여, 스마트 시티즌이라고 해서 뭘까요?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뭘까요?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인센티브 스트레러지하고 오너십 스트레러지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아요. 오너십 스트레러지는 너무 이상적이고 인센티브 스트레러지는 공공분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려면 시민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전략. 그 다음에 뭘까요? 관료의 재량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인 때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관료의 재량을 축소시켜서 그러니까 룰 베이스로 행정을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뭘까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뭘까? 관료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프린시플 에이전트를 해결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 해결할 수 있는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겠죠. 하나 적으세요. 적극 행정. 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좀 길게, 예, 한 1시간 좀 한 10분, 15분 정도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편안하게 보내시고, 동영상 꼭 신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정현 씨가 만들어 놓은 주제로 좀 재밌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 관련된 문제는 되게 많아요. 뭐 최근에 의사 파업 문제도 그렇고 이제 뭐 25만 원 이제 지급 문제도 그렇고 그쵸? 뭐 시민 참여의 문제도 그렇고 주인 대리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자유로운 주제로 우리 정현 씨가 이제 만들어 오시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